북녘에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혹시 지금 북한을 탈출한 분들 중에 중국 외에 태국, 라오스 등 제3국에 계시다면 대한민국을 국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제3국에서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세요. 민주주의는 단순히 정부 형태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다. 위대한 지도자는 국민을 섬기는 자이다. 정확한 정보와 정직한 평가가 현명한 결정의 기초이다. 독립은 우리의 필연적 목표이며 자유는 우리의 영원한 추구이다. 교육은 민족의 미래를 결정한다.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로 건국한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명언입니다. 오늘 자유민주주의로 대한민국의 초석을 세우고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이 아름다운 나라를 물려주신 선진들께 더욱 감사하게 되는 날입니다. 오늘 찬양으로 RBS 시작합니다. 찬양 후에 날씨 예보 이어집니다.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이군 찾으시라. 어디나 믿는 자여 믿는 자
서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탑 놓아간다. 옥토에 우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꿈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색 주비 용소서 거칠이 땅에 흘러 적실해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으로 이리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으로 이리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이리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북한 종합 날씨 예보입니다. 내일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비 또는 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는 전 지역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고 새벽부터 늦은 오후 사이 평북과 함경도 가끔 비 또는 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월요일 평북과 함경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남과 황해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밤에 함경도 비 또는 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적설량 평안도, 함경도, 평북 1에서 5cm, 황해도 1cm 내외입니다. 예상 강수량 평안도, 황해도, 함경도 5에서 20mm입니다. 지역별 날씨 예보입니다. 평양남도 평양 내일 흐리고 가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4도에서 최고기온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부터 화요일까지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4도에서 최고기온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성, 내일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오전에 흐리고 비 오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월요일은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화요일은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도에서 최고기온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내일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부터 화요일까지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4도에서 최고기온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4도에서 최고기온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모레부터 화요일까지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3도에서 최고기온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 내일 흐리고 가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모레 흐리고 한때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월요일 날씨 흐리고 화요일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도에서 최고기온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과 모레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월요일 날씨 맑다가 흐려지겠습니다. 화요일은 구름 많다가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3도에서 최고기온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과 모레 흐리고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월요일 날씨 흐리고 화요일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5도에서 최고기온 10도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바다 날씨 예보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내일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월요일은 오전에 날씨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고 한때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화요일은 날씨 맑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바다, 내일 구름 많고 흐리고 한때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고 한때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월요일은 구름 많고 한때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화요일은 날씨 맑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에서 1.5m 정도 되겠고 먼바다 1에서 2.5m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 내일 구름 많고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날씨 맑겠습니다. 서해 북부 먼바다, 내일 오전 흐리고 비 오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모레부터 화요일까지 날씨 맑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에서 1m 되겠고 먼바다 1에서 2m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6편 8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22분에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8대 0이라는 만장일치의 판결이었죠. 이로써 윤 대통령은 임기 중 파면되었으며 국정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된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법과 정의 그리고 정치적 판단 사이의 경계가 다시금 조명되고 있습니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에 대한 책임 추궁은 필연이라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헌법의 해석을 넘어 사법의 정치화 그리고 법치주의의 한 축이 흔들리는 전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판단이 오롯이 법의 잣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시대적 분위기와 정치적 압력에 기인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남겨졌습니다. 특히 국가 최고기관의 판단이 향후 민주주의 시스템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 직후 별도 입장문을 통해 비록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이나 국민의 뜻을 끝까지 믿겠다며 국민과의 신뢰를 언급했습니다. 정치권은 깊은 충격 속에 대혼란 국면으로 접어들었으며 권한대행 체제로의 이양과 차기 대선을 둘러싼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을 넘어 법치주의의 원칙과 경계에 대한 국민적 성찰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북녘과 국제 전역에 계시는 RBS 청취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법치와 국회, 언론 등 모든 부분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 전쟁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나의 의견 시간으로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탄핵 선고를 제가 생중계로 보았습니다. 온 국민이 숨죽여서 함께 시청했을 텐데요. 오늘 헌법재판관의 입에서 파면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나온 내용으로 이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헌법수호 책무 저버리고 대한국민 신임 중대하게 배반이라고 하는데요. 대한국민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재판장에게는 애국 시위, 다수의 국민이 국민이 아니었나 봅니다. 자신의 일도 마다하고 매일매일 나라의 법치를 바로 세워달라고 수많은 국민들이 재판장께 호소하던 애국 국민들의 목소리는 대통령을 신임한다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는 것은 어떻게 나올 수 있는 판결이었을까요?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역사 강의 시간입니다. 올바른 역사관을 배우고 건강한 통일한국을 만들어가기 위한 소중한 시간이죠. 오늘은
조선을 묻고 있던 종의 멍에 왕정제도 편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성경적 세계관으로 알리고 전하는 대한역사문화원의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 특강입니다. 고종은 이제 나라의 이름을 바꿉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대한제국이라는 새 이름을 가지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름만 바꾼다고 그 사람의 생각과 정신이 다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대한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름은 그럴싸하게 제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바꾸었죠. 모토가 뭐였냐면 근대 제도와 상공업 진흥 정책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보자였어요. 이것은 정말 훌륭한 생각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이것들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죠. 문제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왕실과 국가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자주적인 나라를 이룩한다. 왕실의 권위가 먼저였던 거예요. 물론 나라도 중요하지만 내가 다스리는 이 왕권이 정말로 중요해. 그러니까 이 마음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온전히 발전을 하지 못하고 몇 년 이어지지도 못해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치욕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는 이름이 바뀌었지만 세계 정세를 바라보는 눈은 조선시대와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일어난 전쟁이 바로 러일 전쟁이었죠. 러시아와 일본이 조선을 사이에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하다가 일어난 전쟁. 그 전쟁의 피해는 고스란히 조선 백성들의 몫이었다는 걸 우린 알아야겠죠. 러일 전쟁이 발발하고 일본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준다는 이유로, 지켜준다는 이유로 궁궐 한복판에다가 일본의 군사 기지를 내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궁궐 한켠에 일본의 군사 훈련 장소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8월이 되었을 때 한일 제1차 한일협약이라는 게 맺어지게 돼요. 이 협약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대한제국 정부의 재정, 돈 문제, 또 외교 문제에 대해서 일본 사람이 와서 고문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이것들이 어쩔 수 없는 강압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드라마들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실제는 달랐어요. 한일의정서 체결 전에 1904년 2월 17일 창덕궁 후원에 일본군 12사단에게 왕이 직접 이 창덕궁 후원을 내주게 됐거든요. 근데 그 배경을 이렇게 알아보니까 어떤 배경이 있었나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한일의정서 체결 후 3월 20일에 일본 특사 이토 히로부미가 고종을 만났는데 왜 만났는지 이제 그 이야기가 영국 외무성 문서 보존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와 고종이 아련하는 장소에서는 어떤 특정한 문서는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장소에 참여했던 민영환이라고 하는 한 대신이 그 모든 진상을 영국 공사에게 설명하고 그 내용을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그 영국 공사관에서는 이 내용들을 잘 기록해서 문서 보관소에 여태까지도 보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문서에 따르면 이토 후작은 메이지 천황 국서를 조선 외부에 사본을 남기지 않고 직접 황제에게 전달했다. 그래서 내용은 알 수 없다. 그런데 민영환이 그날 면담 내용을 이렇게 전했다라고 하면서 그날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토 대사는 황제에게 천황의 선물이라며 30만 엔을 줬다. 그리고 경부선 철도에 고종이 가진 지분을 보장하고 향후 경의선 지분 또한 보장한다고 확약했다. 이토 후작은 같은 방식으로 50만 엔을 궁중 참석자에게 나눠주고 이번 방문 관계자들에게도 귀중품을 선물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30만 엔,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약 400억의 가치가 있는 돈이죠. 이미 을사늑약 전부터 고종은 돈을 받고 나라를 팔아먹은 자였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러일 전쟁이 끝나고 나서 드디어 을사늑약이 체결되게 되는데요.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외교권을 빼앗아가게 되는 아주 우리로서는 정말 수치스러운 조약이 이제 맺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었냐? 이 을사늑약에는 고종이 돈을 받아챙긴 정황이 있다는 거예요. 고종이 2만 원의 나라를 팔아 넘겼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죠. 북녘동포 여러분, 주파수가 하절기 주파수로 바뀌었습니다. 9470kHz, 9470kHz로 고정해주세요. 4월부터 10월까지 주파수 9470kHz로 RBS는 계속해서 방송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가 수호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자유, 통일, 복음 통일로 우리 북녘의 동포들도 함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함께 기도 부탁드릴게요. RBS 청취자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밤 11시에 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